것 예. 같아요. 민주당에서 박홍근 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이재명 고문이죠. 상임 고문을 네. 지지했던 분들이 많은 부분 의견을 좀 전달한 것 같고 민주당 내 음. 의원들도 어쨌든 이재명 상임 고문이 어쨌든 자산이잖아요. 민주당이 네. 자산이고 지금 현재 새로 그 입당 원서를 내시는 분들이 다 이재명 상임 고문 때문에 입당 원서를 내신 분들이 많고 특히 20,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앞으로도 이재명 상임 고문의 영향력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를 했고 음. 그런 부분이라면 이재명 그 상임 고문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뚜렷한 리더십이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물론 네. 비대위원장이 존재하고 있지만 비대위원장이 당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약간 좀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불안해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리더십은 이재명 상임고문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전반적인 어떤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어. 그것이 박홍근 의원이 이제 어쨌든 친이계로 불려지고 그다음 비서실장까지 했었잖아요. 네. 경선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일정 부분 작용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민주당 내 의원들도 개파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재명 상임고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박홍근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선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 그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촛불 집회가 예, 민주 당사 앞에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됐고 또 지난 주말 청계광장에서도 촛불을 들고 인수위를 행진하는 네, 그런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런 촛불이 벌써 이렇게 켜지고 있다. 이 부분들 민주당도 그렇고 또 인수위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 측도 그렇고 좀 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두 촛불이 함께 켜지면서 가장 바라는 것들은 특히 이제 민주당사의 앞에 모이신 분들은 개혁을 개혁을 계속 외치고 얘기했죠. 있단 말이죠. 민주당 박홍근 이 민주당의 새 원내 리더십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 이 기간 동안 개혁을 좀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예. 개혁을 완성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좀 가야 될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게 있어요. 결국에는 타협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방선거 생각을 하면서 음.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는데 교수님 볼 때는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 이것도 좀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일단 그러니까 저는 개혁을 해야 되죠. 음, 동의. 그 부분을 민주당이 실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특히 남아 이제 있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임기 동안에. 최대한 근데 해내야 이제 된다. 문제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분명히 반대할 거잖아요. 자, 검찰 수사권 완전 이제 음, 박탈이라고 하는 그 개혁의 문제. 만약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하기는 어렵잖아요. 분명 그렇죠. 국민의힘 반대할 겁니다. 음, 그럼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할 수 있죠. 하려고 하면. 근데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은 분명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20일 있다가 치러지는 거예요. 네, 그런 선거인데 여기서까지 패배를 해버리면 이건 상당히 민주당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음, 그래서 가능한 한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겸손하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총선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개혁은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이 그냥 일방적으로 독주하듯이 추진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후폭풍 정치적인 국민들은 그거를 그냥 그럼 좋게 볼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최대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에 대해서 논리를 우리 예를 들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논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개혁의 의미, 왜 이 개혁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은 설득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과정 없이 논의 과정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힘이 그걸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예를 들면 그 국민들을 설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슈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검찰의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검찰 공화국이 될 수 있는 윤석열 이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 3년 동안 동부지검에 묵혀 있던 그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네, 있잖아요. 네. 압수수색하고. 음. 뭐 공교롭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3년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정권 교체기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 이런 얘기하고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더니 그거 뭐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네. 저는 그게 더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음. 아니 현재 현 정부의 장관이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 얘기 못 합니까? 그게 아니 모르겠어요. 인수위가 그걸 가지고 무리하다니요. 아니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현 정부는 법무부고. 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네. 그걸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본인들이 인계 받아서 그때 하시면 돼요. 물론 그것도 본인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얘기했다고 얘기까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건 무슨 표현의 자유도 억압하는 거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당선인이 얘기한 걸 왜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무슨 독재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검찰이 예산 독립권 주겠다고 하고 그러면 검찰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요 지금. 공수처가 유일한 견제 장치인데 공수처를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네. 윤석열 정부는 식물 공수처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산도 그랬죠. 줄이고 예를 들면 인력 파견 안 하고 이러면 식물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냥 겁대기만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검찰을 견제하냐고요. 대체 누가?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요. 그럼 검찰의 속성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예요. 네. 권력이 생기면요 바람 불기 전에 눕는다고 그랬어요. 검찰은 대체적으로 그게 평 아닙니까? 권력 앞에. 그런데 검찰이 알아서 다 해.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어. 그게 과연 검찰 공화국이라고 우려하는 이 우려가 그게 네. 잘못된 우려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개진을 하고 이걸 막고 예를 들면 정부 조직 개편안이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그렇고 네. 검찰에 대해서 이거 바꾸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지권 폐지하는 문제도 법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막아야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혁적 모습을 보여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주장들 이 부분에 네. 대한 설득과 반대 논리들이 정확하게 잘 전달되도록 해서 뭐 이걸 저지하는 그런 수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그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 집단이. 그래서 그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어려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어려운 네. 문제인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검찰 하라고 개혁 그러죠. 이번에 꼭 해야 된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당이고 민주당이 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후폭풍 걱정하다가 못했으니까. 이렇게 떠밀려 오고 음. 이런 상황에 처한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그것도 정치 효능감은 좀 보여줬어야 된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된 모습 보여야 된다. 이렇게 또 채찍질을 하고 계시고